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의료진의 수준과 의료 인프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병원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정도인데요. 얼마 전 삼성 서울병원은 미국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협회의 IT 인프라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INFRAM 7단계를 세계 최초로 획득해서 의료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INFRAM 7단계를 획득한 조직이 없었다는 것만 봐도 삼성병원이 최고의 IT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병원들이 공격적으로 베트남 의료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은 인공지능 의료기술 전문기업인 웨이센과 베트남 하노이 병원의 내시경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외국민 및 현지 소화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북삼성병원은 앞으로 한국의 우수한 소화기 분야 의료 역량을 현지 의사들이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베트남 의료진의 교육 및 국내 의료진 간의 모바일 협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포진해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 5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빈맥국제병원과 건강검진 분야의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중산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 수준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약 처방이나 배송과 같은 부가 서비스 규제도 없는 데다가 고령화가 전 세계 5위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크지 않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많아 협업과 원격 진료가 수월한 것도 한국 의료계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베트남 빈맥국제병원은 검진 수준의 향상과 예방의학 시스템을 갖추고자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에 협력 사업을 타진해왔는데 특히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스마트 검진 시스템과 프리미엄 관리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떨어지는 의료 시스템을 가진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으니 이 시장은 어렵지 않게 독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빈맥국제병원이 위치한 하노이는 교민, 기업 주재원 등 약 7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어 향후 한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확대하게 되면 교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의료검진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미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강남센터는 중국 연길시 중의병원이 연길시 최대 규모의 검진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아랍에미레이트 세이크 칼리파 병원의 검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역시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법인을 출범시켜 알마티 캐로엔 병원 내에 암 전문 클리닉을 개설했습니다. 이 클리닉은 현지에서 뛰어난 한국 의사가 직접 수술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식도암 및 결장암 환자 등 현지에서 수술 및 치료가 어려운 중증 암 환자들을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대학병원들은 특히 검진센터 설립과 운영 노하우를 시스템화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의료기관은 세계 18개국에 141건이나 진출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텨준 한국 의료 인프라의 성과를 볼 때 더욱더 많은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 협업 및 원격 진료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베트남 의료 시스템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한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걸까요? 보고 계신 영상은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베트남식 체온 측정 시스템입니다. 체온계는 그저 손에 쥐고 있을 뿐 사람이 직접 이마에 손을 대고 체온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가짜 코로나 치료제까지 생산, 유통할 정도로 수준 낮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발견된 베트남산 라벨이 붙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는 가짜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몰누피라비르는 리보액산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RNA 대신 삽입돼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11월 머크앤드컴퍼니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생산 허가를 받았고 베트남 현지에서 3개의 제약사가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유통 경로를 알 수 없는 가짜 약이 무려 스위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가짜 치료제는 앞서 WHO가 스위스에서 베트남산이라고 표기된 몰누피라비르를 수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WHO에 따르면 이 가짜 약은 약효를 발휘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용기 라벨에는 베트남 남부 빈저엉성에서 생산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곧바로 베트남 의약국은 가짜 치료제 출처와 생산지 파악에 나섰고 각 지방성 보건국을 대상으로 치료제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지하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가짜 치료제의 파동은 베트남의 치료제 위탁 생산에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의료 인력 수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2018년 공식 인구 9,554만 명 기준으로 베트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82명, 간호사 수는 1.34명입니다. 2018년 한국의 의사 수가 2.39명, 간호사 수가 7.61명인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 베트남의 의료 지출 규모는 GDP의 6%를 차지했는데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여유 있는 계층은 한국과 일본으로까지 장거리 의료 쇼핑에 나서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수준의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의료 관련 기술은 생명이 오가는 문제라 수준 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 앞으로 베트남의 의료기술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다하다 한국의 통신기업 KT까지 베트남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한국의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앞세워 곧 원격 의료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출시하고 2-3년 뒤에는 베트남 시장에 안착해 주변 동남아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KT는 베트남 원격 의료 사업을 위해 하노이 의과대학과 만성질환자 대상의 원격 의료 시범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하노이 의대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자가 측정, 복약 관리를 포함한 셀프케어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KT와 하노이 의대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의료진이 하노이대와 협력해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솔루션을 연구하고 KT는 이 연구 결과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체온을 손으로 측정하는 베트남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서비스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도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베트남 어린이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사랑 나눔에 나섰습니다. 이미 2020년에도 베트남 심장병 환우를 위해 베트남 5억 동 한화약 2,3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의료의 현실을 본 박항서 감독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베트남 어린이병원에 기부를 하며 베트남에 꼭 필요한 일을 해주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잦은 봉쇄를 경험하면서 베트남은 현재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 의료시장 규모는 2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주공산 베트남 의료시장에 한국 KT의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서비스가 속속 진출하면서 한국이 베트남에서 의료시장마저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